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유튜브 회원님들을 위한 제가 특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히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어떻게 좀 공부를 하시고 접근해 가셔야 되는가, 또 여러분들이 좀 음양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격국용신을 많이 배우고 육친중심의 사주를 배우는데, 그 음양오행을 가지고 사주를 가르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예,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저 외에 다른 어떤 분이 하시는 거를. 왜냐면 이제 그것은 제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행이라는 것들을 배우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주를 볼 때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는 이런 이제 5단계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있다는 것만 알지, 실제로 사주를 보거나 적용할 때 이제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오행이 있어도 천간과 지지가 또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천간은 형이상이고, 그래서 천수 상한다. 지지는 일반적으로 그 형이 하적인 측면이고, 지수 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형이상적이다. 그러니까 형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계, 그러니까 뭐 명예라든가 인기라든가 자기 뭐 지향성, 뭐 취향, 기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들이운다고 돼 있죠. 이게 들이운다. 들이워서 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은 이제 일반적으로 천간의 과정이 갑을 흘러가는 거고, 지지는 일반적으로 12단계로 왔는데, 지지는 형이 하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둔다. 거둘 숫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뭔가를 거두어서 그 형체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뭔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형이상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지지에서 그것을 이제 보조적으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천간이 사실은 이제 그 글자의 기상이고, 지지는 그 글자가 지금 서 있는 지지의 환경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을 지향하면서, 뭐 갑자를 갑을 지향하면서 현실은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병자, 그런 천간은 병을 지향하면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간을 이제 여기다 배속을 하면 갑을, 병정, 이렇게 부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신, 임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여기다 갖다 넣게 되면은 임묘진 이렇게 되는 거고, 사오미.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같은 목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천간과 지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걸 같이 보는 순간 이제 사주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신유술. 그 다음에 여기는 해자축. 이렇게 되는 거죠. 야축. 이렇게 이제 내 바운더리로 크게 네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무기와 여기 무기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진술충미 이거를 그냥 토를 같은 토로 이렇게 하면 이거 음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진토는 이 그 목과 화의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토구나, 미는 화와 금의 사이에 껴있는 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은 정화일간이 축토 식신 쓰는 것과, 예? 정화일간이 미토 식신 쓰는 것과 해석이 같은 육친으로 해석하면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요거를 보면은 상생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걸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넣고, 요거를 이제 원부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행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나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무 이러면 이제 사주 공부 깡입니다. 목은 창조와 시작의 대명사예요. 대명사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창조가 되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낼 때 목이 있어야 이 변화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에 이런 어떤 지지의 그 목 또는 묘 또는 진,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그런 글자가 지지의 인묘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간의 갑을 이런 것도 목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형이상이라 그랬잖아요. 형이상적인 것들은 어떤 나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행동하고 하는 어떤 문제는 이 지지의 이런 인묘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더라. 이 형이상적인 이제 갑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로운 도전, 생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그 변화를, 이제 지지의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게 되죠. 그러니까 천간의 어떤 형이상적, 생각적인 뭔가를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물질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닌 도전적인 어떤 창의적인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것에는 이제 가불이 쓰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들은 일단 이제 밀도가 가볍습니다. 가볍다. 밀도가 가벼우니까 어떻게 잘 움직이겠죠. 위로 뜨려고 하겠죠. 밀도가 가벼우니까 위로 뜬다. 뜬다. 그리고 이 밀도가 이제 가벼워서 위로 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뭔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예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밀도가 가벼워야,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겠죠. 진보적 특성을 갖고 새로운 어떤 도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창의력이 여기서 새로운 창의력이 발동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많으면 그러한 특성이 많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래서 이 목을 가지고 목의 어떤 관점으로 뭔가 직장 사회생활을 한다. 이 사회생활의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많은 직종, 또는 이제 창조가 맨날 일인 그런 직업, 이런 것들이 잘 맞겠죠. 변화가 많은 직종이 뭐예요? 돌아다니는 일,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일,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출장이 잦은 일, 그 다음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창조하는 일, 매일 글을 써야 되고 시를 써야 되고, 또는 매일 뭔가를 제조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업종이 잘 맞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때요? 이직이
이직과 이직이 다단하겠다. 예. 이직을 좀 많이 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목의 특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애 활동에서의 목이 간섭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연애 활동에 목이 간섭을 하면 짧은 연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 사람 만났다. 계속 어떻게 돼요? 이 밀도가 가벼우니까 금방 사랑도 금방 시작했다. 금방 식었다. 금방 변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즉흥적이고 즉흥적 선택.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선택하니까 뭔가 이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관두는 것도 이제 금방 관두겠죠. 우리가 직성 만남 이런 거 하면 되게 무겁게 생각 안 하듯이 이 목의 연애라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다양한 만남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거래에 있어서 목을 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금전거래에 있어서 목을 쓰는 것은 외상거래, 그 다음에 작은 거래. 작은 거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면은, 박리담회.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외상거래, 작은 거래, 박리담회.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목이 있는데, 팔자에 수만 있어서, 수생목하고 살아간다. 이러면은 이제 하는 일이 뭔가를 수생목 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수생목 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뭔가 그 수입이 되게 하나를 팔아서 몇백, 몇천, 몇억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되게 작은 몇만 원, 몇천 원짜리를 많이 팔아서 남는 그런 장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특성 자체가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일간은 목이 재성이잖아요. 목이 재성이니까 목이 재성을 쓸 때, 재성을 쓸 때 그러한 기질이 발휘가 된다. 그 다음에 병화일간은 인성을 쓸 때, 이게 목이죠. 인성이라는 행위를 할 때 그러한 이제 목의 행위가 발현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일간별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비겁을 쓸 때 목의 활동이 이제 발현이 된다. 라는 것들을 육친으로 이때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친은 요렇게 이제, 육친이라는 것들은 무엇이냐? 무엇을 규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어떤 사람을 지칭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칭을 할 때, 육친을 이제 쓰는 거지, 어떤 그 행동의 패턴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미 음양오행에서 결정이 되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도, 이제, 목이라는 것도, 단순히 목이 있으면, 그럼 목이 많으면 이렇게 강하냐, 이렇게 목이 이렇게 강하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목이 강하냐, 이게 강한 거냐, 아니면은 이게 강한 거냐, 아니면 목이 있으면 이게 강한 거냐, 어떤 게 강한 거냐. 자, 우리 뿌리 하는데, 뿌리가 있으면 이게 그럼 강한 거냐, 아니면 뿌리가 없으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가 자평 이론에서 이제 고전의 자평 이론에서 자꾸 뿌리론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자꾸 뿌리를 찾게 되는데, 자, 뿌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자기의 어떤 뜻을 강력하게 지상에 발현하려고 한다 라는 것이고, 이것을 현실적인 어떤 도구로 쓰겠다 이런 얘기이지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자기 의지가 강하겠죠. 강하고, 그러면은 신의 간목이 올라오면은 이것은 자기의 간목의 의지가 경금의 가을의 칼바람, 그 가을의 살기에 떠 있으니까 이것은 나의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형이상적인 절초봉생의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생겨날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중에 우리가 내가 5년 후에 나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나의 어떤 직업을 5년 후에 이렇게 가져가겠다. 라는 형이상적인,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갑신이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당장 어떤 게 돈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나중에 돈이 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개념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것은 이것은 좋고 이건 좋아서 쓰고 이건 못 쓰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안 된다 라고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질 뿐이에요. 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쓰일 만한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잠시 후에 쓸 거, 아니면 좀 먼 미래에 일어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약간 우리 보면 과거에 집착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고 봤을 때, 자, 이쪽은 A고 이쪽은 B인데,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A를 가지시겠습니까? B를 가지시겠습니까? 사주에서. 저는 B를 갖고 싶습니다. A는, 자, 목이 있지만, 목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이 목은 그냥 목일 뿐이에요. 목이 있는데, 자, 이 어떤 의미냐면, 이 목은 신금위에 올라와 있어서 절처봉생하고 그렇긴 하지만 수생목을 받은 목이에요. 자, 수생목을 받은 목과 안 받은 목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그러면 수라는 오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수라는 오행은 뭔가를 이제 저장하고 축적하고 기다리고 신중하고 오래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가 있는 상태에서 목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요런 어떤 그 저장하고 신중함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시작이 나왔다는 뜻이고, 요거는 목은 잔뜩 많은데 수가 없어요. 수가 없으면 이것은 어떤 이런 신중함에서 기에서 나온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떤 그 즉흥적 생각에 의해서 돌발적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온 생각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남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은 오래 가거나 길게 가지 못한다.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도 이런 사주는 말이 앞서고 방정맞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요런 사주는 수에서 수생목으로 기인했기 때문에 진득하고요. 뭔가 아주 깊이 생각한 어떤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목이 형이상적일지라도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긴 어떤 확실한 어떤 긴 어떤 숙고 속에서 나온 목이기 때문에 이 목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정교하고 그 다음에 차분하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엇을 적용한 거예요? 자,
수생목이 된 목이 좋냐, 그냥 수생목 안 된 목이 좋냐,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일반적으로 볼 때 사주가 그냥 뭐 갑오, 갑오 뭐 을에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예? 그 다음에 뭐 갑인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 사주를 그냥 목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이 목이 많다고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목이 어떻게 쓸모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수생목을 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쓰임이 결정이 되더라. 만약에 막 막무가내로 막 날뛰는 무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 수도 뭐 이런 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묘월에 이렇게 막 이러면 방정 맞아서 펄펄펄펄 날뛰고 다니는 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개수가 있어서 갑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면은, 갑목이 있고 병화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수가 목을 생하고 화도 마찬가지로 화를 생하는, 목도 화를 생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뭔가 일을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뿌리가 있던 없던 간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나중에 이제 뿌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천간은 그렇고, 지지도 이것도 이제 수생목이, 이건 지지는 되는 거죠. 예, 지는 되는 거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오가 돼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다를 것이냐. 그러면 요 사주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저는 이 사주가 좋거든요. 예,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주는 요런 구조,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행의 육친을 보기 전에 얘가 무슨 뭐 강하니 뿌리가 얻었느니 약하니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게 이 화가 있는데, 화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힌트를 딱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얻으셨겠죠. 화가 있으면 이 목생화 받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 화가 쓰임이 생기는 거고, 또 토가 있으면 이 토는 화생토를 얼마나 받은 토인지, 아니면 그냥 화생토를 못 받고 혼자 덜렁 있는 토인지에 따라서 토의 쓰임이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생목이 됐다면 어떻고, 지금 이제 목생화가 됐다면 어떻고, 이런 건데, 자, 이게 이제 목에 대한 어떤 이론은, 이 목에 대한 특성을 여기서 쫙 나열을 해 드렸지만, 목에 대한 특성 나열해 드렸는데, 이 특성이, 그러니까 즉흥적인 선택이랄지라도 그것이 참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선택인데 참 경박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수생목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한 성향 자체는 결국 그 사람의 성패, 귀룡화복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